11월 22일 토요일 K리그 1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경기 분석은 네이버 카페에서 확인 바랍니다. 안양FC는 4-1-3-1을 기반으로 중앙 밀집과 투톱화 버티기를 중심으로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추구합니다. 못다와 야고가 박스 안에서 몸싸움과 세컨줄 합류를 통해 공격 기회를 만들어냅니다. 팀은 이미 1부 리그 잔류를 확정지었기 때문에 전진 압박보다는 블록 유지와 실점 방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안정적 운영을 유지하며 역습과 세트피스에서 위협을 만들어냅니다. 수원FC는 4-3-3 기반으로 공격적 선택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박, 루안, 복귀한 윌리안을 중심으로 박스 주변에서 점유와 연계를 통해 수비 라인을 흔드는 전개를 시도합니다. 세컨볼, 경쟁과 전방 연결을 강조하며 초반부터 라인을 올리고 템포 있게 공격을 진행합니다. 다양한 측면 돌파와 컷백, 중거리 슈팅을 활용하여 상대 박스 근처에서 위협을 지속합니다. 상승세를 탄 선수들의 공격 옵션과 승리 동기가 맞물리면서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경기는 이미 잔류가 확정된 안양과 생존을 위해 반드시 승리가 필요한 수원FC의 동기부여 차이가 흐름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양은 안정적 블록 유지와 제한적 역습 위주로 운영할 가능성이 높고 수원FC는 초반부터 공격 숫자를 올리고 세컨볼과 측면 연계를 통해 박스 안 점유를 늘리는 전개가 예상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수원FC가 압박과 점유 우위에서 유리해지고 경기를 주도할 가능성이 큽니다. 경기 전체 흐름과 승부 기대값은 동기부여가 강한 수원FC 쪽으로 기울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영국의 침투, 안데르손의 드리블, 그리고 링가드의 2선 장악력을 중심으로 완성된 공격 패턴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홈 경기에서는 라인을 공격적으로 올리며 전방 압박과 빠른 전환을 시도합니다. 선수들 간의 연계가 안정적이고 조직력이 뛰어나며 홈팬의 열정적인 응원이 선수들에게 강력한 동기부여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초반부터 공격 템포를 높이고 경기를 주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병역 특성으로 매 시즌 스쿼드가 재편되는 김천 상무는 조직력이 부족하고 핵심 전력이 부족하여 경험이 부족한 신병 중심의 팀입니다. 전체적인 라인 간격 조절과 압박 타이밍이 불안정하며 팀 전체의 움직임과 패턴 완성도가 낮습니다. 이에 강도 높은 경기에서는 실수와 체력소 소모가 증가하며 FC 서울의 압박과 빠른 전환에 취약합니다. 따라서 후반으로 갈수록 상대의 압박에 흔들릴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이미 완성된 FC 서울과 재편 중인 김천 상무의 차이가 경기 진행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FC 서울은 조직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전방 압박과 빠른 템포를 유지할 것이며 반면 김천은 조직력 부족과 신병 중심의 스쿼드로 인해 실수와 체력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경기가 진행될수록 FC 서울이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경기 주도권과 득점 기회를 더 많이 창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홈팀 FC 서울이 유리한 위치에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경기에서 대전은 중원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며 공격을 주도한다. 전방 공격수들의 개인기와 침투 타이밍을 활용하여 강원의 수비를 공략하고 홈에서 유리한 흐름을 만들 가능성이 높다. 이번 경기에서 강원은 전방과 측면에서 빠른 공격 전개를 시도하며 공격력은 위협적이지만 라인 간격과 역습 상황에서 취약점이 드러난다. 중원 주도권과 전환 안정성에서는 대전보다 불리한 위치에 있을 수 있다. 이번 경기에서는 중원 주도권과 전환 완성도가 승부를 가릴 것으로 예상된다. 대전은 안정적인 전개로 기회를 만들어내는 반면 강원은 라인 간격 관리와 역습 대비에서 취약할 수 있다. 따라서 대전이 경기의 흐름과 득점 기회에서 우세할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는 4-4-1을 기반으로 블록을 정리하며 템포를 조절하는 운영을 선호합니다. 공격 패턴을 최소화하고 체력과 부상 관리에 신경 쓰며 헤이스의 킥과 중거리 슈팅, 오우성의 측면 침투, 최경록의 연결 플레이를 중심으로 경기를 펼칩니다. 경기 전체를 통해 안정적인 방어와 체계적인 경기 운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등 위기에 처한 울산은 4-3-3을 사용하며 실점 방지를 최우선 과제로 삼습니다. 허율의 롱볼과 루빅손의 역습을 활용하고 이청용을 중심으로 팀의 템포와 방향을 조절합니다. 수비 중심의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통해 승점 확보를 목표로 하며 위험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펼치게 될 것입니다. 잔류가 확정된 광주와 승점 확보를 위해 필사적인 울산의 대결에서는 양팀 모두 전진 압박을 조심스럽게 시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광주는 체력 관리와 안정적인 운영에 초점을 맞추고 울산은 안전한 수비와 역습에 주력하며 경기를 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공격 기회가 제한적이고 무승부나 소규모 점수차로 경기가 해결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포항은 3-4-3 전략을 채택하여 전방 압박과 측면 활용을 중심으로 공격을 전개하는 팀이다. 그러나 기성용이 중원폭을 혼자 책임지고 있어 부담이 크며 오베르단의 부상으로 수비 라인에서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이호재와 준인교를 중심으로 전방에서 공격 기회를 만들 수 있지만 윙백이 올라갔을 때 뒷공간이 노출돼 전북에게 역습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전체 경기를 통틀어 체력과 선수 뎁스 부족으로 후반에 불리한 상황을 맞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은 4-3-3 전략을 기반으로 중원과 이선을 유기적으로 활용한다. 티아고, 이승우, 김진규를 중심으로 공격 리듬과 템포를 조절하며 빌드업을 끊고 빈 하프 스페이스를 활용한 침투를 시도한다. 중원과 전방 에너지를 교체 카드로 활용하여 후반에도 압박과 전환 속도를 유지하며 전방과 이선에서 우위를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전체 경기 동안 체력과 선수 뎁스를 활용해 포항의 구조적 약점을 공략하고 안정적이면서도 공격적인 전략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기는 단순한 패턴 싸움을 넘어 포항의 3백과 전북의 4백 구조 간의 중요한 전술 대결이다. 중원 기동력과 선수 뎁스를 바탕으로 두 팀이 90분 동안 템포를 유지하며 상대의 빌드업을 제어할 수 있는지가 승부의 요소로 부각된다. 초반에는 포항이 홈 이점을 활용한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어낼 수 있겠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구조적인 불리함이 누적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은 중원과 이선의 기동력으로 역습과 세컨볼에서 우위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경기 흐름은 전북이 체력과 선수 뎁스를 활용하여 포항의 약점을 공략하며 주도권을 점차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네이버 카페에 오시면 전 경기 분석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추천하기 누르시면 적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구독 누르시고 보다 빠르게 분석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